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 남자의 시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회사 알아가기 그 5번째 시간으로 대기업 IT 계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IT 계열사가 어떤 회사냐? 저희 나라에 대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삼성이라든지 막 이런 회사들. 그러면 이제 삼성이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삼성 내에 전기도 있고 전자도 있고 뭐 SDI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대기업의 계열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꼭 IT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회사를 보고 대기업 IT 계열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요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뭐 SI 회사, 솔루션 회사, 웹 에이전시 회사 그 회사가 하는 일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는 기업이 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종합 상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루션을 하기도 하고 SI를 하기도 하고 SM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규모가 좀 크게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라는 것보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SDS, LG 같은 경우는 CNS,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IDT. 그래서 뭐 대기업 IT 계열사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그 리스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는요. 그 대기업 그 IT 계열사가 생겨난 배경이 대기업이 막 생겼는데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야 우리 IT 시스템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외부의 회사들 써서 할 필요 있니? 우리가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IT 인력 키워서 우리 계열사들의 IT를 모두 하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대기업 IT 계열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계열사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 그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부분을 그 기본적으로 저기 대기업 계열사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계열사에 금융이 그 회사가 있고 물류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금융운영팀이라는 팀이 있고 물류운영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류운영팀은 그 금융회사의 운영을 한다든지 물류회사는 물류회사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계열사가 독립해서 나가기 전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따라서 SI나 솔루션 업무를 하는데 이게 대내적인 걸 할 때도 있고 대외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대내적이라는 거는 자 제가 금융회사를 우리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운영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속 시스템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외부에 알아보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계열사에 있는 회사에 금융운영팀에서 그 자기 시스템 운영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 이런 걸 도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알아봐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을 여기서 SI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 내부 계열사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에도 우리가 금융이 강하면 다른 회사는 금융을 이제 시작하거나 금융 시스템이 없는 그룹이나 이런 회사들의 대외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니까 좀 나라를 리딩하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요.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해로 보면 아 여기는 앞에서 말했던 모든 걸 하는 회사인데 크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돈을 어떻게 버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작 자체가 우리 그룹에 있는 계열사들의 IT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걸 하는 그런 걸로 시작됐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의 핵심이 이거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비용을 크게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도입할 때 우리가 하지 그런 식으로 SI를 그 내부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적인 SI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가 좋다 보니까 회사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형태의 그 운영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여유 있는 돈을 벌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그 사업 쪽에 투자를 하고 더 크게 벌고 요것들을 반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 그 SM 운영하는 그러니까 회사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딱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처음 선택할 때는 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좀 반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정된 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운영팀 쪽으로 들어가면 운영 업무를 하는 거고 개발 SI 쪽에 들어가면 SI 업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운영팀이 만약에 배정이 되면 업무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크니까 그쪽 운영팀 한 명 매정되면 그 운영팀에서 계속 내가 사원 때부터 뭐 과차장 될 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업무 지식이 누적되는데 그때 하나가 개발 부분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신규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여기는 기업이 크니까 다 자기네 자사 인력들이 못하면 외주 소싱,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업무 능력, 그러니까 그 해당 도메인에 대한 업무 능력과 함께 관리적인 능력은 많이 늘어나는데 개발 부분은 좀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SI 개발 파트는 개발이 향상되는 파트가 있고요. 그 회사에 따라서 향상되는데 그 SI를 중요 기술을 우리 인력들 다 뽑아가지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대기업이. 그리고 어떤 회사는 그걸 뽑지 않고 우린 관리 인력만 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 있는 업체들을 데려와서 제휴를 맺고 아니면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SI 개발 파트라고 들어갔는데 어떤 회사의 사람은 굉장히 기술력이 그 탁월하게 느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관리적인 능력이 많이 느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 그 대기업 IT 계열사가 스마트 팩토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내가 거기에 가 있다 그러면 진짜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그 모든 사업에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런 정도의 일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부분은 사실 그 기업이 클수록 야근이나 이런 것들 물론 하기도 해요, 회사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의 부호를 먼저 받는 데니까 이 직복이나 급여나 이런 부분들 환경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업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개발적인 능력은 사실 그 특정 회사 특정 부분에 가면 남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발보다는 관리적인 능력이 많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이 복지가 좋고 급여는 좋은데 개발 능력이 향상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뭐 이직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보는 이제 실제 현실 사회에서는요. 그 경력 인정을 그렇게 대기업에 가시는 IT 계열사에 가신 분들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쳐나오거나 어떤 큰 욕망이 있는 분들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고 회사가 워낙 그 괜찮은 베이스로 그 오랜 시간을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직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 계열사 회사를 조금만 성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대외 사업을 거의 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부 운영만, 계열사 운영만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뭐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중심으로 가는 회사가 있고 또 대외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아니 다른 나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군들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분야에 국한된 또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 팩토리면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AI면 AI 막 이런 것들에 중심적으로 그 추진 전략을 세우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통합하는 메이저급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 그 대기업이라고 해도 몇백 명 수준의 그 계열사들이 있고 이제 SDS나 LG, CNS 같은 경우 여러분 이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SDS는 제가 알기로는 10,000명 정도 CNS는 한 6, 7천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많은 회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메이저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어차피 대기업 IT 계열사를 가고 내가 그런 능력이 된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만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기업의 규모가 크고 대외 사업이나 재미있는 일들이 활발한 데를 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 그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 기업 성향 정도는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내부 운영 많이 하고 외부 사업을 안 하네. 나는 사실 그 너무 힘들게 외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운영이나 관리 업무에 좀 특화된 것 같아. 그럼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그 회사를 지원하시는 거고, 나는 대외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기업에 대기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로 갔을 경우 그쪽으로 갈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순환의 그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즉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됐을 때 한 번씩 이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제 선택을 하거나 가서 내가 있던 보금자리를 떠나가지고 딴 데로 가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판단을 하면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기업 회사 같은 경우는 구직 사이트를 그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일단 그 공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딱 찍으면 회사에 저런 그 소개가 나오고 아니면 회사로 가보면 거기에 채용이라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용이라는 데를 누르면 자기들이 그 실제 운영을 하는 채용 공고 혹은 지원하기라는 것들을 둬서 회사마다 채용 공고를 보고 별도 채용을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지원하기를 눌러가지고 그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업마다 좀 다른데 결국은 이 대기업은 큰 회사하고 프라이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회사들이 막 그 구직 사이트를 대리하는 것 대신 그 구직 사이트와 같은 회사, 그러니까 자코리아 사람이 이런 것 같은 채용 사이트가 별도로 있든지 아니면 그걸 위한 별도의 자기 약간 그 분사 형태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가서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마다 이제 해당한 그 사업 공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대학교 내가 어렸을 때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해놓고 그 회사의 스펙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참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 및 인터뷰 부분은 그 기존에 이제 제가 평범한 그 상황에서 특정 부분을 찍어줬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그 기업에 맞는 인재상이 따로 있어요. 물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 특성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채용 사이트를 많이 살펴보고 또 거기 인재풀이나 이런 데 등록할 수 있거나 지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등록을 해놓는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를 자세히 보세요. 그랬을 때, 나는 개발만 잘하면 막 한다고 봤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보거나, 아니, 이런 스펙들을 원하는구나, 아니면 뭐 학점 제한이라든지, 요즘 그런 건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사별로 그 대기업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리서치라든지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찾아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그 맞춤형인 준비,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정했다 그러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변화가 좀 생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IT 대기업 그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큰 기업들 있잖아요. IT 선도 기업에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데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회사가 큰데도. 근데 반대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대기업 IT 계열사 같은 경우는요. 특정 개발 능력보다 그 사람의 종합적인 인재 능력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관리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일이 크니까 내가 이걸 다 못하니까 회사를 불러가고 다른 자회사나 이런 것들을 불러서 관리적인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소스 코드를 얼마나 더 한 줄 더 탁월하게 쓰느냐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뭐 영어를 잘하는지 아니 이곳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학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그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제가 그 5번째 시간으로 대기업 그 계열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후로도 설명 계속 이어갈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